반갑습니다. 리얼터 필립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리얼터를 이렇게 쭉 하면서 집 매매, 커머셜, 비즈니스 매매를 이렇게 해오면서 느끼는 건, 집 매매는 커머셜 비즈니스 매매에 비해서는 훨씬 쉬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스트라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콘도라든지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팔렸던 그런 가격들, 이런 게 굉장히 크게 기반이 되기 때문에 매매를 함에 있어서 특히나 사는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그게 기준점이 있는 거죠. 근데 비즈니스는 너무나도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이 정도의 가격을 주고 이 비즈니스를 사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바이어 분들이 많이 궁금증이 있으시죠. 걱정도 많이 하시고, 내가 정말로 제대로 된 가치를 내가 사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비즈니스를 잘 하시다가 저한테 팔아달라고 의뢰를 하는 경우에도 파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통상적으로 소요가 되고,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사는 입장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1년 전에 창업을 하고 싶다고 식당이 됐던 미용실이 됐던 아니면 데이케어가 됐던 많은 종류의 비즈니스들이 있으니까, 이걸 창업을 하고 싶다고 의뢰를 주시는 분들이 10명이 의뢰를 주시면 1년 지난 시점에서 실제로 짜잔 하고 창업을 해서 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기껏 해봐야 한두 명 정도. 그만큼 힘들어요, 창업하는 게. 알아봐야 될 것도 많고, 본인들 성에 차는 이런 매물을 찾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힘들고, 또 매물 대비 창업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매매, 커머셜을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땅과 건물을 같이 사서 본인이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하시던, 아니면 스트라토로 운영이 되는 비즈니스 커머셜 유닛을 구매를 하셔서 직접 비즈니스를 운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세입자를 들여서 투자의 개념으로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 부분이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바이어분들이 생각하시는, 비즈니스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 권리금을 주고 사는 거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원래 하던 비즈니스를 그대로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업종으로 시청에서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나와 있으니 그걸 그대로 트랜스퍼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요즘에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는 리스 부분이에요. 리스 부분은 왜 많이 의뢰를 하시냐면, 권리금을 지불을 하고 비즈니스를 사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있으세요. 왜냐면 바이어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만큼의 권리금을 지불을 하고 사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 비어있는 자리를 리스를 해서 개업을 하겠다. 근데 장단점이 있지만 운영이 되고 있는 비즈니스를 그대로 사가지고 할 경우에 장점은, 현재 최소한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트랜스퍼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부분과 스트레스를 그만큼 받지는 않으세요. 그게 금방 된다는 거죠. 비즈니스 라이센스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밸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파시는 셀러분들은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파시는 거고, 바이어분들은 그런 걸 빼고 비즈니스가 얼마나 수익성이 나는지, 프로핏이 나는지만을 바라보고 접근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견차가 많아서 이게 힘든 건데, 장점과 단점은 정확합니다. 비즈니스를 그대로 사서 하는 경우에는 쉽다라는 거, 이게 내가 개업을 하기가. 근데 단점은 정말 내가 이만큼 지불을 하는 게 이게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인 거고, 리스로 넘어가게 되면 좋죠. 권리금 10원도 없으니까요. 좋은데 단점이 굉장히 커요, 리스는. 일단 자리 찾는 거에 대한 소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릴 뿐더러 2층, 5층에 있는 오피스 자리는 요즘에 많아요.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 공시율이 높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은 조금씩 재택근무에서 회사로 돌아오는 이런 게 되고 있어서 좀 나아지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그 오피스는 굉장히 많이 공시율이 있는데, 1층에 있는 리테일샵 같은 경우에는 공시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한국뿐만이 아니라 인도 사람들, 아니면 코케이션, 중국 사람들 중에서도 1층 리테일샵에 들어가서 스몰 비즈니스를 해보고자 하는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리스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자리를 찾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자리를 찾았다 손치더라도 건물주가 그 비즈니스 업종을 오케이를 해줘야 되고, 시청에서 그런 조닝상
이제 하고자 하는 업종이 허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 이런 제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부합이 되고 다 되고 나서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건축사들, 아키텍트 분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인테리어를 또 새로 하고 해야 되니까, 빈 공간이라 도면을 그리고, 그 다음에 시청에 접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시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리콰이어먼트에 맞지 않으면 또다시 수정을 하고, 원하는 대로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해도 됩니다 라는 이제 퍼밋을 받는 데까지 업종마다 다르지만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8개월, 9개월까지도 걸리니까, 그게 퍼밋이 나와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바로 레디가 되어 있다가 투입을 해도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또 석 달, 넉 달까지 걸리다 보니 정말 개업을 하는데 뭐 6개월, 1년, 1년 반이 되어야지 개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긴 시간을 건물주들이 이제 공짜로 렌트를 잘 주느냐, 또 그러진 않거든요. 보통 많이 줘봐야 한 석 달 정도. 그 자리가 오랫동안 비어 있고 이제 건물주가 정말 테넌트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하면 더 길게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석 달, 뭐 넉 달, 이게 일반적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리스에 있어서는 이제 장점과 이제 단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비즈니스 매매에 있어서 시장의 가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 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산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셀러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 짧게는 6개월, 1년, 길게는 10년, 20년을 나의 청춘을 바쳐서 이만큼 해온 게 있고, 이 정도의 값어치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 일정 부분은 또 맞고 일정 부분은 아닌 부분도 있어요. 사실 리얼터로서 제가 들어보면. 근데 바이어 입장에서는 결국은 지금 프로핏이 얼마가 나는데, 얼마가 지금 벌리는 거야.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시설들이 내가 들어갔을 때 최소한 뭐 1, 2년은, 3, 4년은 고장나지 않고 레노베이션을 하지 않고 갈 수 있겠네. 혹은 이건 들어가자마자 내가 최소한 못해도 뭐 2, 3만 불, 경우에 따라서는 10만 불, 20만 불이 더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이게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시세만을 두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난 이후에 매물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6년 전, 7년 전만 해도 장사가 잘 안 되는 식당인 경우에는 근데 후드가 뚫려 있고 그 밑에 이제 가스로 훅업이 되어 있으면서 뭔가를 끓이고 볶고 지지고 튀기고 다 가능하면서 술 퍼밋까지 있는 게 가끔씩은 정말 던지는 매물이죠. 셀러분이 너무 뭐 힘든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5만 불, 7만 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매물들이 있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게. 그렇게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적자가 나도 정말 못해도 12만 불, 뭐 18만 불씩 부르는 것 같아요. 요즘에 셀러분들은. 그 이유도 사실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스 부분에 있어서 빈 곳을 셋업을 하려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 1200에서 1500 스퀘어피트의 음식점을 가장 선호하세요. 그게 너무 적지도 않고 너무 작으면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그 캐파라는 게 있거든요. 프로핏이 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너무 작으면 이게. 그렇기 때문에 1200이나 1500 스퀘어피트를 가장 선호하시는 게 있는데, 대중적이면서 고급 식당인 뭐 얼스라든지 캡터스 클럽의 느낌이 날 정도의 인테리어와 이제 주방 시설을 갖춘다고 했을 때 그 정도 사이즈면 개업하는데 못해도 요즘에 45에서 50만 불이 들어요. 리스를 해서 뭐 1년, 1년 반까지 걸리는 거죠. 개업을 함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 이제 셀러분들은 그런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셋업 해볼래?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12만 불 정도는 받아야지, 뭐 한 18만 불은 받아야지, 시설값이 있으니, 이 시청에서 나와 있는 비즈니스 라이센스 값이 있으니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절대로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게 왜냐하면 굉장히 밸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이어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자 나는 가게를 내가 과연 권리금을 1억, 뭐 1억 5천만 원을 주고 사는 게 맞냐, 이제 받아들임에 있어서 이게 딜레마가 많이 있으신 거고.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권리금을 최소한 줘야 그런 자리를 이제 살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런 거 이외에 식당이 사실 통상적으로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되는 편이고요. 커피숍, 디저트 카페 같은 게 있겠죠. 적자가 나도 한 10만 불 정도는 받으시려고 하세요. 8만 불, 10만 불 정도, 버블티 가게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개업한 지 1년, 뭐 2년 정도밖에 안 된, 이게 깨끗하게 셋업을 본인이 하셨던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걸 셋업을 함에 있어서 한 돈 20만 불 정도가 투자가 들어간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셀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또 받으셔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바이어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다. 그 다음에 한국 분들이 또 많이 하시는 이제 네일샵, 미용실, 이제 이런 건 정말 장사가 안 되는 이제 깡통 자리, 비즈니스 라이센스 나와 있는 이런 자리를 이제 권리금으로 측정되어 있는 게 요즘에 보면 한 5만 불 정도, 뭐 한 8만 불 정도. 이제 점점 가격이 좀 낮아지죠, 업종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런 거 이외에 비즈니스의 볼륨이 큰 뭐 버럴 디포라든지 아니면 모텔, 주유소 같은 경우 확연히 이제 권리금이 더 비싸죠. 근데 뭐 모텔이나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비즈니스 매매만 하는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 자리, 땅, 랏 자체를 이제 사고 파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별개의 문제고요. 대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창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여유 자금이 많지 않다 보니 대출을 받아서 이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집을 살 때하고 똑같습니다. 대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1금융에서도 하고 뭐 국가에서도 운영하는 BDC라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4금융에서도 많이 하니까 몰기지 브로커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필요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이렇게 드릴 수가 있고, 그런 분들하고 뭐 최소한 한두 분, 두세 분과 얘기를 해보시면 내가 현 상황에서 대출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판명이 나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셔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하실 건 창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출을 받는 게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이자 부담이 있어요. 당연히 집을 살 때 대출도 요즘에 대출 금리가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비싼데 커머셜은 더 비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내가 마냥 대출을 받아서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너무 앞서가는 마음에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 내가 정말로 비즈니스의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이 대출을 이만큼 받았을 때 한 달에 원금 이자가 이 정도 나간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내가 한번 덤벼볼 만하다, 해볼 만하다는 확신이 들으셨을 때 그걸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생각만큼 안 됐을 때 그 대출 이자와 원금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제가 봐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짚어드리고 싶고요. 이전에 제가 조그마한 일식당을 운영을 했었고, 그 비즈니스를 판다고 시장에 올려놓고 완전히 바이어에게 팔리고 마무리가 되고 끝을 내는 데까지 9개월 정도가 걸렸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또 참 마음이 짠한데 제가 그때가 너무 정말 지옥과 같았어요. 보통 이제 비즈니스를 잘 운영을 하시다가 어떤 이유가 돼서든 간에 이걸 처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되시면 이제 마켓에 이제 내놓는 순간부터 보통 마음이 붕 떠요. 근데 그게 집처럼 한두 달 만에, 두석 달 만에 웬만해서는 팔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막 이러다 보면 굉장히 많이 지치죠. 그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제가 그걸 운영을 해봤었고, 그걸 판다고 시장에 내놔서 받고, 바이어들과 제 식당을 팔기 위해서 딜을 해봤었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힘든 과정이고, 파는 셀러의 마음에서 와, 이게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이게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도 만만치 않고, 이걸 처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만만치 않고, 당연히 창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 역시도 그때 매물을 거의 식당 일 끝나고 자기 전에 뭐 5분 10분 항상 보는 웹사이트에서 거의 뭐 6개월 1년은 봤던 것 같아요. 에브리데이 어떤 새로운 매물이 나오나 그걸 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힘들게 창업을 했고, 그러고 나서 파는 과정에서도 너무나도 애를 먹어갖고 업주분들의, 이제 셀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그런 걸 다 잘 보듬으면서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사고 팔고 원체 해오다 보니 이제 어떤 부분을 짚어야 되고, 비즈니스를 팔매에 있어서 바이어 분들에게 어떤 부분을 어필을 해야 되고, 바이어의 에이전트로 일을 할 때는 당연히 어떤 부분을 체크업을 하고 넘어가야 뒤에 가서 내가 사기 안 당했네, 사기 당했네, 이런 얘기를 최소한 안 들을 수 있는 이제 키포인트를 짚어가면서 이렇게 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집을 사고 팔매에 있어서 짚어야 될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짚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딜이 처음에 됐다가도 중간에 이제 조건 해지, 서브젝트 리무버가 되지 않아서 깨질 수 있는 확률이 집보다는 5배, 10배는 더 많아요. 사실 잔금이 치러지고 컴플리션이 안 될 가능성도 집보다는 훨씬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저에게 이제 문의를 하시면 제가 1부터 10까지 찬찬히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는 리얼터 필립이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